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 과리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로 1,700만 표 넘게 득표를 하면서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첫걸음을 저희 JTBC 뉴스 특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침 6시 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결정안이 의결되면서 임기가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곧바로 합동참모본부와의 전화통화로 군 통수권 개시 보고를 받았고 또 잠시 뒤 그 개항에 집을 나서서 국립현충원을 찾아 먼저 참배한 뒤에 취임 선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취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걸어온 길을 기사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년공, 검정고시, 비주류.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오랜 기간 비주류였던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까지의 여정을 하예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 당선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주류 정치인이 되기까지 쉽게 넘어간 고비가 없었습니다. 경북 안동 산자락 아래 화전민들이 모여 살던 지통마을. 이 당선인은 1964년 빈농집안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당선인이 다녔던 이곳 초등학교는 버스도 다니지 않던 집에서 약 2시간을 꼬박 걸어야 닿았습니다. 지게 짊어지고 동부볼 때께서 나무 올적이 나무에 지고 아마에 딸 땡기면서 그 신문을 봤단 말이요. 그때는 그 신문이 한문 많이 섞여 있거든. 머리가 그만큼 좋았다 이 말이야.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성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소년공이 됐습니다. 배움보다 노동이 가까운 시절 프레스 기계를 다루다 왼팔을 크게 다쳐 장애가 생겼습니다. 시계 공장에서 시계 판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 칠 같은 거 칠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냄새가 강해갖고 후각을 많이 잃었을 거예요. 가난의 기억은 훗날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가난이 자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 때문에 저는 더 빨리 자랐고 더 빨리, 더 많이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끝에 중앙대 법대에 진학했고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성남으로 돌아와 시민운동에 발을 담갔습니다. 솔직담백하고 그리고 또 장난기도 있는 그런 천진난만한 그런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공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국내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인 성남시 의료원 설립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시민 2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의료원 설립이 시의회에서 1분도 안 돼 무산되는 걸 보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뤄보겠다고 3번의 도전 끝에 2010년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청년수당과 지역화폐 등 각종 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6년 촛불 전국 속에서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입지를 넓혔고 2년 뒤엔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계곡에서 수십 년 자리값을 받으면서 바가지 장사를 해왔던 계곡 상인들과 단판을 짓고 코로나19 시기 집단 감염의 근거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강력한 행정을 집행했던 일은 지금도 당선인을 상징하는 일로 회자됩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래서 아마 추진력 있는 정치인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2021년 7월에는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특유의 사이다 화법과 실용주의 노선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현실에서 주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현실 돌파 경험을 보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0.73%포인트,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 차이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같은 해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곧이어 당대표로도 선출됐습니다. 과감한 복귀와 무리한 귀환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정권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과 단결을 선택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유능한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친명과 비명 간 갈등으로 시작된 당 내부 균열이 커졌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총선에선 이른바 비명 횡사 논란이 불거졌고 선거운동 과정에선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 목에 테러를 당했을 때 실제로 크게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두려움이 들어서 돌이켜보면 선거 기간 내내에도 테러의 위협이 정말 많았고 이런 고비를 넘기면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당대표 연임에도 성공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각종 특검 법안을 추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로 와 주십시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두 번째 대선 도전이 공식화됐습니다. 과감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며 당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했고 당내외 통합 행보로 윤여준, 이석연, 정은경 등 외부 인사를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고 비명계로 분류되던 인사들도 품었습니다.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는 각오로 대통령 당선증을 거머쥔 이재명 당선인. 하지만 살아날 기미가 없는 경제를 살리고 둘로 쪼개진 민심을 통합해야 하는 큰 숙제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이 자원과 기회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가장 많이 외친 진짜 대한민국. 이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직접 증명해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곧 사저를 떠나서 공식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통령 자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박사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사라 기자, 이 대통령은 아직 사저에 머물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아직은 사저에 머물고 있는데요. 바로 조금 뒤면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입구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주민들과 간단한 환송 행사를 한 뒤에 현충원 참배를 하러 이 사저를 떠나는 겁니다. 아침 6시 21분부터 이재명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호는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자 여의도로 가기 위해 사저에서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여의도에서 마련된 무대에서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 일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조금 전이자 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당선을 의결한 시점부터 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즉시 군 통수권도 이양됐습니다. 이 현충원을 참배한 뒤에는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간소하게 취임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도 만납니다. 오늘 곧바로 임기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요 인선도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장 업무가 시작이 된 건데 업무 공간 등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오후에 우선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요. 용산에 보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서 옮길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관저의 경우에는 오늘 이 대통령이 직접 한남동 관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다만 관저 보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있는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 이재명 대통령 사저 앞에서 JTBC 박사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저 앞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 보셨고 또 경호도 한층 강화된 모습 보셨습니다. 자,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류정화 기자, 오늘 취임 선서 행사라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는데요.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식이 열립니다. 통상 이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잔디밭 야외에서 열렸는데요. 오늘은 취임 선서를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요. 한 300명 규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대신에 이 7월 17일 제헌절에 임명식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했다 이런 의미를 담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계엄 내란으로 치러지는 대선이죠. 여기서 헌법 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전 의원께 여쭤볼 텐데요. 일단 어제 투표 결과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은 뭐 여러 예측이 있었는데 당에서는 한 2자릿수까지는 예측을 좀 했었어요. 차이를. 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서 당초 출구조사는 사실은 이 당의 예측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제가 보기엔 막판에 약간 보수 결집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8.27% 예, 8.27%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한 1~2% 좀 차이가 좀 줄어든 건데 실제 이제 보수 결집 또는 이제 샤이 보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차이는 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오차범위 바뀌었기 때문에 그 대선 기간 내내 사실 승리를 내심 확신하고는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네, 역대 대선에서 최다 득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1,728만 표가 넘는 표를 득표를 했는데 이거 의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쨌든 이번 대선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많은 국민적 표를 얻었고 국민들께서 그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란 문제, 즉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적 혼란과 어떤 국민적 분열을 조금 해소해달라는 어떤 강한 열망들이 굉장히 많은 국민적 지지로 표출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차이도 역대 3번째로 표 차이가 많이 났고 특히 최근 들어와서는 굉장히 긴박 진영 간에 굉장히
아주 그 표 차이가 적었었는데 그 큰 표 차이를 낸 것 자체는 일정하게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심판적 성격이 강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모습은요,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 사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대통령 그 경호 차량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 차를 타고 첫 일정으로 그 국립현충원의 참배를 위해서 잠시 후에 곧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곁에 경호 인력들이 많이 지금 배치가 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후보 시절부터 계속 경제, 민생 회복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좀 어떤 과제들을 꼽으실까요?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일단 후보 시절에 냈던 그 공약들 중에서 한 10대 공약 안에 경제 관련한 공약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경제 공약을 넣을 때 두 가지 이 기조를 냈습니다. 하나는 회복, 하나는 성장.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내수라든지 수출 저하라든지 우리 경제 굉장히 안 좋잖아요. 특히 이제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내란과 이 계엄 사태를 맞아가지고 또 내수에 이제 사실은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충격파를 줬거든요. 일단 이 부분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는 네. 기조가 먼저 서 있고 그 이하에 이제 주요한 행동 플랜으로서 예를 들어서 내수 진작책,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신속성 있게 네. 집행이 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이제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이 부분에 아마 이제 임기 초반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상황을 잠깐 짚어보면요. 어젯밤 11시 40분쯤에 저희 JTBC가 그 통계를 토대로 한 분석적인 비전 제의로 확실 딱지를 11시 40분에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이제 붙였고요. 11시 50분쯤에 개항 자택에서 나와서 민주당사로 바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당직자들을 만난 이후에 그 1시 15분 정도가 돼서 국회에 마련된 특설무대에 올라서 이제 뭐 당선 소감과 함께 5가지 구상을 밝힌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 내용 한번 혹시 볼 수 있으면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 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거 뭐 성남 시절 당시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구절이기도 한데 류정화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줄까요? 어제 밝힌 5가지 구상에 대해서. 네, 어제 수락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의도 연설에서 5가지 과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 과제를 내란 극복으로 제시를 좀 했고요. 또 두 번째를 경제와 민생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평화롭고 이제 공존하는 한반도 구상을 좀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혐오와 대결을 넘어선 공동체 회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그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홍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뭐라고 좀 보실까요? 어제 5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아마 네. 특히나 이 내란 정식 민주질서 회복, 그다음에 민생 경제 회복 이 2가지가 아마 핵심적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시종일관 강조한 게 이 민주질서 회복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2가지가 반복적으로 그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생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추경 문제를 시급하게
아마 네.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미 공약을 했던 비상경제 TF 가동도 네. 조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관련돼서는 아마 이제 그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네. 관련 법 개정, 즉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이번과 같이 그 비상계엄이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문제하고 관련 수사에 좀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결국은 이제 지금 7월에 미국하고 관세 협정 어떤 네.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그 해왔던 그 대미 통상 협정을 포함한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검토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비상경제 TF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시동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네. 불과 3달 전에 1.5를 전망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나쁜 수치인데요. 거기서 사실상 반토막을 낮추면서 0.8로 전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까지 낮췄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어쨌거나 유동성을 공급할 텐데 그건 한국은행의 역할이죠. 그 대신 이제 정부가 한국은행과 사실은 조응해서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해서 이때 내수 부양이라든지 경기 부양을 같이 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 효과도 훨씬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0점대로 굳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상한 시국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새 정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통화당국이 얘기했던 것을 경제당국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비상이란 이름이 붙은 것, 저는 뭐 그것은 현재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냐를 잘 반영한 그런 용어였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거나 비상경제 TF에서 할 일은 지금 현재 최악의 내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급한 게 내수 진작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임기 초반에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추경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처음에는 여야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적당한 추경 규모가 얼마냐? 네. 뭐 당초 연말에는 뭐 13조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왔는데 마지막에는 상대였던 김문수 후보 측도 30조 내외에 대해서 총량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뭐 35조냐 또는 국힘은 30조냐 그래봐야 5조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추경 규모를 확정하고 그 추경이 바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의 이 금리 인하와 조응하면서 빠르게 돈이 돌면서 얼어붙은 내수에 온기가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과제는 조기 추경과 신속한 집행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화면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자택 앞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주민분들께서 태극기를 들고 지금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아마 잠시 후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김혜경 여사와 함께 집을 나와서 국립현충원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계신 주민분들 모습 보이시고 또 예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민들이 그 액자 같은 거를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뭐 이런 문구가 적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태극기를 네. 들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 공보물이나 네. 이런 것들도 좀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태극기를 좀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한 8시 정도부터 주변에 이제 탐지견 수색을 시작했다고 이제 현장 네. 기자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이제 한 반 정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곳곳에 경호 인력들도 역시 좀 배치가 된 모습들이 화면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 박사라 기자가 전해주기로는 당분간은 인천 계양 자택에서 출퇴근을 할 걸로 보인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혹시 전해진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그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일단 집무실은 용산 집무실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삼청동 총리 공관을 쓸 것인지 아니면 네. 인천 계양의 이제 사저에서 당분간 이제 지낼 것인지 고민을 좀 했는데 이제 계양은 좀 멀어서 그러게요. 이제 출퇴근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확인 좀 필요해 보이는 네, 부분이에요. 혹시 홍 전 의원께서는 들으시겠습니까? 아직 그 문제까지는 저는 네. 뭐 파악을 안 했는데요. 아마 경호상의
국내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개항해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몰라도 네. 그 이상의 뭐 한 달 이상의 기간을 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비서실장이 확정되거나 네. 그 청와대 참모진이 기본적으로 확정되면 최우선적으로 관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비서실장 말씀하셔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내정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내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 사실 어제 일찍 좀 얘기가 좀 돌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유력 거의 확정적인 것 아닌가. 오늘도 몇몇 관계자들 발언에 부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확정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저도 그래서 사실상 내정된 것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류정아 기자가 한번 그 인연이나 좀 인물을 짚어줄까요? 네, 홍 전 의원님 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김민석 총리 아무튼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직전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요. 네. 예, 이재명 대표가 거의 러닝메이트 격으로 주요한 의사 결정들을 같이 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강훈식 그리고 이제 강훈식 의원도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제 두 사람다. 전략통으로 꼽히는 사람이고, 예.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대위에서 종합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이번 선거를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해왔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첨언을 하면 김민석 이제 지금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죠. 네.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 내란 발생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다른 모든 동료 의원들이나 당시 언론에서도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을 할 때 유일하게 비상겸 가능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된 이슈를 좀 이끌어왔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상 선거 캠프를 총괄 지휘하면서 굉장히 적시적절하게 관련된 이슈들을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 단일화 관련된 이슈도 여러 가지로 심한 표현으로 하면 단일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1등 공신이 김민석 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고요. 강훈식 의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 3년 전의 대선 때도 전략본부장을 맡으면서 선거와 관련돼서 상당히 기획 또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아주 강하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인연이 많이 있어서 이재명 특히 강훈식 의원은 더 좋은 미래 대표도 역임한 바 있기 때문에 개파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개파 또는 친명이다 이런 식의 비판에서도 이제 조금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서실장을 좀 더 넓게 인사를 본인은 신임하면서도 개파색은 넓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책실장 얘기도 좀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러면 이한주 민주연구원. 예. 사실 이제 경제통이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과는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일단 말씀드리면 성남에서부터 사실은 인연이 있어요. 가천대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경기연구원장을 하셨어요. 네. 경기연구원은 이제 성남 또 이제 경기도 직할 이렇게 연구 싱크탱크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요한 정책들을 내면서 이게 이재명 표다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 화폐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은 싱크탱크가 후발적으로 봤을 때 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하고 또 괜찮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계속 추진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보완하거나 밀어주거나 하면서 그때 싱크탱크 역할을 맡으면서 사실은 이제 좀 네트워크가 강화된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민주연구원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어쩌면 대통령과는 이 정책적 측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인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 분의 인연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사실 인연은 훨씬 좀 오래돼 있는데 이한주 원장이 대학생 시절에 야학이라는 걸 했어요. 네. 보통 그때 가고 80년대 대학생 학생이면서 야학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 좀 그 교육을 좀 도와주거나 공부시켜주거나 도움을 줬는데 그때 학생으로 들어온 게 이재명 그 소년공 시절에 만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한조 원장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들었는데 그 옛날에 자기가 인연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어 이런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재명 학생이었죠. 그 당시에는요. 지금 대통령이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또 있었네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자택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아파트 앞에 크게 현수막이 걸려 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의 자랑.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기도 했고 방금 경호 인력들이 주민들에게 무언가 안내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아마 곧 이재명 대통령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침 6시 21분에 중앙선관위에서 대통령 결정안이 의결됨과 동시에 그러니까 노태학 위원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림과 동시에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7시 10분쯤에 당선증을 교부받았는데요.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받은 것으로 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이것은 오늘 아침 7시 10분쯤에 그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그 당선증을 대신 교부받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7분쯤에는 합참 의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군 통수권 그 이양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면은 집 밖으로 나와서 대통령으로서의 첫 외부 일정이죠.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 밖을 나오는 모습 저희가 계속 중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증시 부양책,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2,500선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가 박스피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두권을 질주하는데 선두권 후보가 증시 부양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원하던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희망을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스권이 탈출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2,700선을 지금 넘나들고 있는데 그런데 3,000을 하겠다. 이런 목표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4천 정도까지는 능히 할 수 있는 얘기고 5천까지는 약간 희망 섞인 분석이다, 멘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느냐, 세부 플랜은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시장에서는 봤는데 여러 가지 플랜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한 3년간 우리 시장에 투자했던 우리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분들의 48% 정도가 우리 시장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투자자는 둘째치고 우리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장을 못 믿고 떠났다. 이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인데 그분들이 떠났던 이유는 뭐냐? 우리 시장이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김혜경 여사와 함께 나오는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 기다리고 있던 시민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갈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참배 복장으로 좀 검정색으로 맞춰 입으신 것 같고요.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환송 행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활짝 웃는 표정으로 이제 사저에서 지금 나오는 모습이고요. 김혜경 여사는 이제 검은 정장을 입고 역시 환한 모습으로 나와서 지금 지지자 7개월 됐다고 이야기를 7개월 된 하네요. 아기를 또 만나서 앞에 있는 지지자와 아기와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잠깐 들리기로는 대통령 할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어머니의 말씀도 들리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 사저 앞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계십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네요. 저는. 그러게요. 아이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아이들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무릎을 꿇혀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고 지지자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 계양 규련동이죠. 자택 앞에서
국립현충원으로 가기 전에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주민들이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주민들이 이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태극기 배지를 항상 달고 다녔죠. 대표 시절에도.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가 이제 태극기 부대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정 진영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도 달고 왔네요. 네, 오늘도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의식한 듯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서서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뒤에 보이는 경호 인력들은 바로 투입이 된 대통령실 그 경호처 인력들이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부터 경호 인력들이 이제 철통 경호를 해왔기 때문에 좀 그런 수준의 후보 시절에는 경호 담당이 경찰 그래요. 담당인데 네, 후보 시절에는 이제 대통령으로 확정되는 순간 경호 업무는 경호처로 이관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후보 시절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경호처를 힘빼기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바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달라질지. 그 경호처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과거 이 경호처가 권위주의 시대 때부터 약간 좀 성역같이 돼 있는데요. 그런 네. 부분은 좀 정리해서 민주적 통제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민들이 강하지도 않고 나와서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계속 보고 계십니다. 자, 인천 계양으로는 사실 원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오래 살다가 22년 보궐선거 당시에 이제 출마를 하면서 이사를 갔던 거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 부분은 좋게 보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은 전국에 아무데나 살아도 출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애써 자기 지역구에 옮기는 게 사실 지역 구민에 대한 예의거든요. 네. 근데 오래 사시던 성남에서 지역구를 옮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정성과 성의와 이런 걸 보여줬죠. 근데 저곳이 근데 그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성남에 자가 아파트가 있으니까 임기가 혹시 끝나면 어디로 갈지 뭐 성남으로 다시 갈지 이건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아파트라서는 못 가실걸요. 예, 경호 때문에. 예, 이쪽 네. 인천이나 성남 모두 공동주택이라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책에 무언가를 써주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주민분께서 책을 들고 나와서 네, 사인을 받는 모습 뭐라고 어쩌면 써져 있는지 대통령으로서 하는 첫 번째 사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고맙습니다라고 적은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라고 사인을 해주는 모습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꽃다발을 이제 한아름 안고 이제 있는 모습이고 아마 저 저서는 최근에 나온 지금 국민이 합니다. 예. 저서인 것 같네요. 대선 앞두고 나왔던 책입니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 같네요. 어떤 카메라지? 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제 영부인이 된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주민분들과 함께 환송 행사 나누는 모습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아마 저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네. 계속 기념사진도 찍고 주민분들과 충분히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셀카도 찍으시네요. 언제 또 뵐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고 크게 외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 국립현충원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그 경호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기를 보면 지나치시지 않네요. 네, 아기를 직접 안아주시기도 하고. 축하드립니다. 먼저 들어 올려서 안아서 이제 사진까지 찍고 있는데 아마 저 사진이 오늘 포토제닉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이고 또 안아주네요. 저 아기들은 커서 나중에 지금 이 순간이 좀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방금 이제 분홍색 옷 입은 아기를 안았고 지금은 파란색인 글무늬 옷 입은 이제 아기를 좀 한번 안으면서 국민 통합을 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네. 네. 아이고. 네, 주민들과 충분히 축하 인사를 나누고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천 계양 규련동의 사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민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국회 원래는 보통 정권 초기에는 여소야대 국면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대 야소란 말이죠. 이거는 좀 어떻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홍 전 의원께서는? 최근의 현상일수록 그런데요. 원래는 그 여대 야소가 더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도 여대 야소. 바로 이제 사실은 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총선이 4월 달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졌고, 박근혜 대통령도 여대 야소 시절에 2012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에 이겼는데 그때 우리도 일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여대 야소가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면으로 시작을 했고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지금 주민분 역시 또 책에 사인을 받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방금 전 저 저서는 이제 지난번 대선 때 나왔던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라는 책인 것 같은데 아마 책을 좀 들고 오셨군요. 오래 지지해 왔다 이런 메시지를 지지자께서 갖고 오신 것으로 보이고 선물도 준비하신 모양이에요. 사인을 하는 동안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저 선물이 뭐죠?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 같은데. 휴지 같기도 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선물을 준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에다가 이제 사인을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일정 이제 국립현충원 참배 일정이잖아요. 가는 길이 어느 정도 이제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충분히 이제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좀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번 더. 네. 오늘 나온 아기들 다 안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 번 안아주기 시작하면요, 누군 안아주고 누군 안 안아주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다들 이제 또 워낙 아이를 좋아하세요.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옛날에 저도 같이 보면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아이도 좋아하지만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이제 아마 차량으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에서 출발을 해서 국립현충원까지 아마 30km 정도인 걸로 알아서 어느 정도 시간 그 교통 통제를 하고 갔기 때문에 대통령 차량은 신호 통제를 받기 때문에 막히는 거 없이 아마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실 것 같은데요.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한 10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재명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환송입니다. 축하를 해주러 나온 시민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좀 속도를 내서 가는 것 같네요. 네, 차량 앞으로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저 경호 차량을 타고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기 위해서 막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차에 탔습니다. 자, 출발을 해서 국립현충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주변의 경호 인력들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골목을 빠져나가면 경호 차량들이 앞뒤로 배치를 해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9시 40분쯤에 차를 타고 이제 인천 계양의 자택에서 국립현충원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상공 화면도 준비가 된 걸로 아는데요. 준비되면 함께 보여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가는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11시에 잠시 뒤에 국회에서 있을 취임 선서 행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아마도 그 취임사 같은 내용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을 할지 좀 예상이 되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수락연설에서 밝혔던 내란 종식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 아무래도 좀 가장 큰 지금 과제인 만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란 이후 그리고 대선을 치르면서 갈라진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좀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그 선대위도 메머드급으로 꾸려졌었잖아요. 뭐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영입해 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인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탕평 인사가 있을 걸로 보실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오늘 지금 주요하게 발표되는 것은 대통령 그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 그다음에 네.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도가 아마 우선적으로 발표가 될 거고 내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총리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네. 총리의 그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2017년 문재인 정부 그 동일한 상황 가정을 하면 이주호 지금 총리 권한대행이 제청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김민석 의원이 총리로 내정된다 하더라도 아직 총리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주호 그 현재 그 총리 권한대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총리 권한대행이 바뀐 건데요. 당분간은 내각 자체도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동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들 감안해서 아마 그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넓게 그 인사를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그 내각을 전부 그 마련을 하는데 그때 한 4달에서 5달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땠었죠? 네. 일단 그 내각을 하면 일단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야당의 어떤 공세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장관 인선이나 이런 게 조금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요. 네. 일단 후보 검증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 좀 그런 거에 좀 준비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이제 총리나 이제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분들도 이제 국회의원 아무래도 좀 검증이 되어 있고 비서실장은 아니지만 총리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도 필요하고 또 국회의 그 동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야당과의 어떤 좀 그 접촉 면적도 있고 또 어떤 좀 검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좀 거론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총리나 장관 인사청문회 등등등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한 외교적 현실이나 경제적 상황이 시간이 없거든요. 네. 신속성을 요하는 결단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문회 없이 빨리 할 수 있는 차관 인사하고요. 청와대 인사,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에 사실은 시장은 더 주목을 하고 실무적으로 가장 유능한 팀이 먼저 일을 시작할 수 있나 이걸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드리는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영부인이 탄 차가 경호 인력들의 그 경호를 받으면서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인천 계양에서 출발을 해서요. 아마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0분 정도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국립현충원으로 향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취임 선서 행사, 그러니까 취임식이라고 하지 않고 취임 선서 행사라고 행안부가 명명을 했어요. 간소화해서 치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 선서를 해야 하니까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소하게 절차를 치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네. 사실은 그 보궐선거로 이루어졌던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던 19대 대선 때도 취임 선서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300명 정도 외빈 초대를 조금 줄이고 300명 정도의 간소한 규모로 국회 로텐더 홀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용산 집무실로 좀 이동을 해서 좀 오늘 이제 해야 되는 업무들을 좀 당장 처리해야 될 업무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언제쯤 갈지도 궁금하네요. 청와대 보수를 마치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 JTBC 장르만 여의도 출연을 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서 들어가겠다. 당선이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용산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많이 이제 당시 후보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층 건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또 이제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청이나 이런 부분에도 아주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예, 또 그래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나 역사성이나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다시 그 보수를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대통령 취임식 하면 사실 한겨울에 코트 입고 2월 25일로 기억을 하는데 겨울에 추울 때 하던 모습의 기억이 많은데 그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5월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또다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상황이 벌어져서 6월로 또 바뀌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날짜가 바뀌는 일이 아무래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네. 아마 그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 권력 구조 문제하고 대통령 탄핵이 만약의 경우 이제 또 우리 2번이나 탄핵이 있었는데 탄핵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고 네. 선출된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저 그냥 권한을 승계합니다. 네. 그러니까 잔여 임기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부통령 그다음에 그 하원 의장 이런 식으로 이 잔여 임기를 마무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 과정에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대선을 이제 5월, 6월에 이제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을 겪다 보니까 장미 대선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이제 불행한 사태가 없으면 뭐 개헌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앞으로 대선은 장미 대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돼 봅니다. 아닙니다. 좀 빨라지니다. 원래 2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벚꽃 대선인가요? 벚꽃보다도 아마 개나리 3월 초 대선? 개나리나 뭐 진달래 예. 이런 그 2월 말 3월 그렇게 되겠네요. 초에 대선이 실시돼야 됩니다. 예. 네,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의 자택을 떠나서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취임 선서 행사가 있을 국회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또 그곳 준비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뭐 취임식 하면은 뭐 보신각 타종 행사도 하고 군악대 행진, 뭐 예포 발사 뭐 이런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의례적인 공연이나 이런 것도 다 없이 그냥 간소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줄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서 저희가 그곳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황예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황예린 기자, 잠시 뒤면 국회에서 취임 선서 행사가 열릴 텐데요.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국회의사당 앞인데요. 벌써부터 가는 길목마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1시에 있을 취임선서 행사를 대비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 국회 잔디 광장까지 가서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하는 만큼 약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별도의 행사 없이 취임선서와 취임사 발표로만 진행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 대통령 때와 달리 행사명도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 선서입니다. 네, 그럼 취임 선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취임 선서 행사에는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선서는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마친 뒤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와 환담할 예정입니다. 대신 정식 행사는 오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에 맞춰 임명식의 이름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축제처럼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당선 유력이 뜨자 당 지도부는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소 무서운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와 함께 중앙당사를 찾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로 인한 후폭풍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를 겨냥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변화를 약속하고도 못 지킨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들었던 권성도 원내대표는 석고 대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당 지도부의 일정은 통상 업무로만 공지돼 아직 별다른 일정은 공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립현충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탄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 계속 보고 계신데요. 지금 앞에는 경찰 견호 인력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일정을 국립현충원 참배로 시작하는 의미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워낙 그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다 첫 일정은 국립현충원 참배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보면 이 첫 번째 의미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보훈의 역사, 국가에 대한 애국과 충정의 역사가 사실 깃들어 있는 곳이 현충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국민과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히는 첫 번째 신호 그 자리가 아마 저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의미는 그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성을 계승한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국립현충원의 이 시각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그 현충문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립현충원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 계속 보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실로 도착하진 않았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에 이곳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이제 새로 근무할 직원들은 아침부터 출근을 해서 이제 대통령실 곳곳을 점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뭐 아주 출입 등록부터 위치 파악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7시 30분쯤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개항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요 인선 발표가 예정된 게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이르면 오늘 주요 인선부터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무엇보다 12.3 내란 사태에 앞서서 비상계엄에 조짐이 있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삼선의 강훈식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힙니다. 검찰 및 사법개혁 과제를 책임질 민정수석에는 검사장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 그리고 민정비서관에는 이태영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기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뒤에 우원식 국회의장 또 여야 정당 대표와 환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선 오전 8시쯤에는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먼저 국군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하면 우선 안보 상황부터 점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제 국정 운영의 이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정부 조직 개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게 있죠. 비상 경제 대응 TF 이 구성을 곧바로 지시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유선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국립현충원으로 이동 중인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현충원에 도착을 해서 참배하고 뭐 헌화하고 분향하고 무념하고 방명록에 이제 글을 쓸 텐데 어떤 그 첫 일성을 남길지도 또 관심이에요. 어떤 말을 남길까요? 글쎄요. 그거 대통령께서 쓰시는 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어떤 그 사회적 통합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정 질서 회복, 그다음에 그 국민 통합, 또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 대한민국 헌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국민주권, 이 문제를 이 이슈를 좀 더 그 상징하는 말씀을 남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그 다른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총리 인선이 됐더라도 인준까지는 사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기간까지는 전임 내각과의 동거 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 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장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현장 브리핑했듯이
지금 막 임무를 부여받은 현직 이번 정부 내에 네. 인사들이 막 들어와서 뭔가 분주히 준비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밤사이에 미리미리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출입 등록은 누가 할 것이고요. 그 사람이 네. 그 다음에 들어올 비서진이나 행정관들의 등록 절차까지 책임지면서 쭉쭉쭉 현재 굉장히 부산하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도장이 사실은 전임 대통령실 직원들이랑 같이 찍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현재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 네. 방금 이동하는 와중에 벌어졌는데요. 그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그 이동하면서 경호 인력들이 이제 교통 통제를 하고 이렇게 막고 이동을 할 텐데 다 막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옆에 그냥 일반 차량들도 지나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길이 조금 앞길이 좀 막히는 상황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또 다시 무리 없이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방명록 얘기를 앵커가 잠깐 하셨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그 당시 현충원에서 남긴 방명록을 좀 찾아봤더니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이렇게 좀 썼습니다. 네, 그런 통합의 메시지, 당당한 국정 안정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맞아요. 아무래도 현충원의 방명록에 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4월 말쯤이었나요? 그 현충원 방문해서 썼던 방명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했던 것도 잠깐 네. 소개를 드리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꽤 길게 썼던 네, 거죠. 좀 썼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방명록을 남기지 않은 대통령도 있어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노무현 이렇게만 적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뭐 어떤 말을 방명록에 남길지도 이따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그 인천 계양 자택을 출발해서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근을 막 통과하는 걸로 보이네요. 아, 여의도 인근인가요? 좀 전에 성산대교, 양화대교 밑을 약간 가는 걸로 네. 보였거든요. 그럼 뭐 얼마 안 잠시 남았네요. 뒤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곧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장 이제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부동산, 집값 예. 걱정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몇 번 강조한 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문재인 정부 때에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실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으로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은 그냥 집값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그건 그대로 놔두는 건데 세금을 어떤 징벌적 수단으로 통해서 세금을 갖고 집값 어떤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겠다. 일단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지난 몇 년간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칫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우리 평론가님 얘기했지만 한은에서 경기 부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렸는데 지금 공급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 폭등의 우려가 지금 상존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는 공급 대책, 두 번째는 그 집값 예를 들면 이제 그 주거 안정, 그러니까 주거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맡기면서 공급을 늘려가는 방식. 반면에 주거 복지가 필요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 주택이라든지 또는 사회주택 등을 다양한 공공주택을 통해서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확보해가는 방향으로 두 개의 축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운영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네, 그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 중에서 특색이 있는 게 방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건데 일단은 세금을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목표를 버리겠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그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그 세금 관련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좀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세금으로 시장을 잡는 것보다는 뭔가 가격적 측면에서 충격이 온다면 공급 정책으로 커버해보겠다라는 게 후보 시절의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이 다른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전체적인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심하면 2배 정도까지거든요. 사실상 60%에서 70% 사이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더 이상 부동산 쪽으로 자산의 중심이 쏠린다면 이건 다른 여타한 어떤 대책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중심의 경제 대책이 아니라 다른 쪽의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나고 내 재산이 불려갈 수 있다. 이쪽으로 사실은 물기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본시장이라든지 뭐 시장개혁 조치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물기를 돌려서 결국 부동산 쏠림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약간 근본적인 어프로치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그 국립현충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노량진 수산시장 앞쪽을 지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88도로를 벗어나고 올림픽 도로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네, 거의 도착을 해가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 차량 통제를 아예 완벽히 하지 않고 그냥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 경호 차량 앞에 일반 차량들이 막 껴드는 모습도 조금 전에 함께 보실 수 있었는데요. 아마 잠시 후면 현충원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류정화 기자,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그 대선 결과를 긴급 타전을 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AP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선거가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 순간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AFP도 거의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로 한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외신은 이 국내 정치의 분열이 이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점도 전하기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외교 관련 입장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균형 외교를 원하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국립현충원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잠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국립현충원에 도착을 해서 참배를 한 뒤에 취임 선서 행사를 하러 국회로 바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1시부터 국회 로텐도 홀에서 취임 선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한 300명의 인사들을 모시고 오부 요인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을 모시고 함께 그 취임 선서 행사를 하고 또 국회 앞마당에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놨다고 합니다. 자, 국회에 도착해서 취임 선서 행사를 마친 이후에는 뭐 각 당 대표를 만나고 뭐 국회의장을 환담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서는 그 국회의장과 환담하는 행사, 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제 만나는 회동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그 국회에서 이뤄질 입법 사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또 지금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회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협치와 관련한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 윤석열 정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국회에 대한 경시가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은 독선, 독주, 그다음에 이제 심하게 이제 결국은 독재로 빠지는 길로 결국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국회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취임식 이후에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 여야 대표들하고 차담을 예정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굉장히 저는 그 긍정적인 조치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후에도 그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여야 그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자신의 그 어떤 정당과 무관하게 필요한 이슈가 있다면 해당 의원을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만나면서 설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대통령뿐만 그런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모두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획된 일을 관철시키기 위한 설득과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막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현충원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현충문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서 그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자,
자,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지금 현충문 앞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충문 안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예, 이재명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도 이제 여기 현충원을 찾아서 보수 진보 전직 대통령들을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었던 모습이죠. 오늘은 또 어떻게 좀 참배를 할지에 관심을 쏠리는 부분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랑 문재인 전 대통령 때를 떠올려 보면은 따로 전직 대통령들 묘역은 참배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참배 헌화와 뭐 분향, 묵념하고 그냥 떠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은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근대화에 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대통령을 묘역을 모두 참배를 했었고 또 당일에는 그 박태준 전 총리 묘역까지 참배를 하면서 보수 진보를 좀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직접 참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립현충원에 도착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국립현충원에 도착을 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조금 뒤에 이제 차에서 내려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네, 후보 시절에도 아무튼 뭐 전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협치의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까 홍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걸로도 보이는데 경제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책이 빨리 신속하게 집행돼야 될 때 여야 협치를 통해서 추동력을 얻는 게 경제적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우리 평론가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갈등 지수가 높아요. 아, 내리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문 앞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옆에 김혜경 여사의 모습도 보이네요. 현충원장이겠죠? 네. 박찬대 원내대표인가요? 뒷모습만 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네, 미리 나와 있던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네, 박찬대 원내대표 맞네요. 네. 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영부인이 현충원에 도착을 해서 참배를 하러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여준 상임통괄선대위원장. 네. 강금실 장관도 있네요. 네. 선대위원장들께서가 다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김경수 선대위원장 모습도 보이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네요. 네. 선거를 같이 치렀던 이제 선대위 주요 지도부들과 함께 지금 흰 장갑을 끼고 이제 곧 참배를 함께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현충문 앞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참배 후 퇴장할 때 국기 앞에 잠시 멈추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세 분만 오신 거네요. 윤여준 위원장, 박찬대 위원장, 그다음에 강금실 위원장 세 분이 네. 뒤에. 자, 이제 현충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장 보이고요. 예. 대통령으로서 현충원으로 오는 건 또 지금 첫 순간이잖아요. 네. 잠시 멈추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좌측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치고 이동을. 옆에 계신 분은 한국노총 위원장도 있는 네. 거네요. 위원장단이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오늘 날씨가 아주 맑아서 새 정부의 시작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충탑 앞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충원에서 또 국회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요. 취임식 11시 취임 선서까지는 충분히 시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 현충탑 앞에 도착을 해서요. 이제 헌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화하시겠습니다. 헌화는 두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환을 두 손으로 가볍게 받쳐들고 앞으로 3보 이동하시겠습니다. 손을 내리고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 네, 대통령 내외가 헌화를 했고요. 이제는 분향을 할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향하시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하시어 3번 분향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분향을 하는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끝나면 아마 영부인도 나와서 분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여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현충원에 와서 순국 선열들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다잡고 계실지 좀 여러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무거운 공직의 첫날 첫발이니까 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 앞에서 아마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께 대하여 경예. 바로 네, 이제 묵념을 할 걸로. 일동 묵념. 네, 지금 저렇게 묵념을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갈 것 같아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사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질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실제로 저런 네. 묵념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경건해지고요. 네. 각오를 좀 다지기도 하고 네. 마음가짐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예. 저 모습을 지켜보는 뭐 지지했던 분들이나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나 우리나라의 신임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통합을 좀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거는 아마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 IMF 위기하고 지금이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한 대통령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내려가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 그리고 묵념까지 모두 마쳤고요. 아마 다시 현충문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방명록을 작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현충문 앞에 가서 방명록을 작성을 하고 아마 그 현충문 옆쪽에 마련된 귀빈실에 가서 취임 선서 행사에서 착용할 의상으로 환복을 하고 보통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현충원에서 잠시 참배를 멈춰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는 모습 보고 하시겠습니다. 계십니다. 네. 우측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예.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국립현충원에서의 일정이 모두 끝나면 11시에 이제 국회에서 취임 선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원래는 우리 국회 야외 잔디밭에서 사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해도 되는데 오늘 이제 보궐로 이루어진 이제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로텐더홀에서 간소화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방명록을 아마 작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첫 메시지를 또 현충원에서 남길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해온 것은 아니, 됐어. 화면으로 저희가 한번 같이 봐볼까요? 지금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또 적었네요. 후보 시절에도 현충원에 와서 저렇게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방명록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는 것 같네요. 네. 지난 4월에도 현충원을 찾았었는데 네. 거의 비슷하게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썼었는데 거의 약간 순서만 좀 바꿔서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말과 함께 썼습니다. 다만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네, 이재명이었는데 지금 쓰고 있네요. 예, 대통령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쓸 때도 참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긴 서사가 있었습니다. 네. 국민을 역시나 강조했습니다. 이제 아마 귀빈실로 들어가는 것 같죠? 저기서 환복을 하고 국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국민이 3번 나왔네요. 네. 그 임명식을 또 따로 진행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7월 17일 재헌절날. 그것도 이름도 그 국민들이 임명하는 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이제 취임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임명이 됐다, 임명을 했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도 국민 주권을 아주 강조를 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립현충원을 떠나서 취임 선서 행사가 이루어질 국회에서의 모습은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 특보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JTBC 뉴스 특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의 화장품은 죄가 없노라. 피부가 건강하면 무엇이든 마술이니. 피부를 바꾸는 세포랩 바이오제닉. 세포랩. 여보, 내 뉴케어 못 봤어? 잘 좀 찾아봐. 아침 대신 먹으려고 한 건데. 나와봐. 그게 왜 없어? 분명 있었는데. 또 그렇다고. 균형 잡힌 영양 설계로 온 가족의 영양을 채우다. 뉴케어. 자, 오늘 약속도 스트레스로 인한 피지, 이제 가야지. 깊어가는 채취. 언제 끝나? 하루 종일 쌓인 찝찝함을 순식간에 싹 끝내주게 개운하다. 우로스 스킨워시. 슬릭.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Slick. 네,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개항 자택에서 나와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면은 국회로 이동을 해서 취임 선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JTBC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